네, 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증시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로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었는데, 실적 시즌과 좀 맞물려가지고 좋은 흐름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내용들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해외 증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5,500포인트가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었죠. 지난번에 이제 급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 이제 지지를 받다가 깨고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구간이고, 요 날이 나스닥이 아마 12% 급등이 나온 엄청나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그날인데, 고점을 딱 요 저항을 돌파 못하고 이렇게 밀려 내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회복을 하는 단계로 움직임이 만들어지다가 금요일 날 요 구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요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살짝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양봉으로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빨간색 라인으로 추세대 저항 자리를 보시게 되면 요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비금 저항이 있었는데 요 비금 저항도 돌파를 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요 앞에 지금 보시게 되면 갭이 열려 있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갭 구간까지를 이제 저항으로 보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밴드 단을 이제 넘어서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넘어서게 되면 요 앞에 위에 까만색 라인으로 보이시죠? 이게 이제 200일선인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 200선을 살짝 이탈시켰다가 회복하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나의 그 추세 선으로 시장의 큰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라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때 보시면 이제 이탈이 나왔다가 회복을 했지만 꺾여 내려가는 그림으로 바뀌면서 요 지금 조정이 이렇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2022년 때. 요때는 이제 매크로적으로 이슈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포인트,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인하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00선까지의 반등은 저는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대략적으로 여기 요 가격인데 여기가 5,8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800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주면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거고요. 이 저항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이제 비추세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들, 시장을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켰던 그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실적들에 주목을 해야 될 거고,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그리고 좋게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세 이슈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미래 전망이 밝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저는 증시는 상승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폭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 변동성, 요 안에서 조정이 좀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그림으로 갈지 아니면 쭉 당겨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항을 이렇게 두 개나 돌파를 해놨다. 그래서 다음 저항인 요 200일 이동 평균선과 앞에 보이는 요 전고점 자리, 이런 구간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하나가 바로 물가 지표가 될 거고, 이 물가 지표가 이제 잘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요 며칠 상승이 나오면서 기사에 갖다 붙인 내용들이 뭐냐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뭐 그냥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뭐 계속 동결을 시켰던 만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밀렸던 거, 요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뭐 그런 포인트들, 뭐 90일 유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랑도 뭐 통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중국에서는 우리 아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쌍바닥을 만들지 아니면 1, 2바닥을 만들지 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높은 구간에서 방향을 위로 돌렸고 저항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저항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음 주 전략을 우리는 취하면 될 겁니다. 뭐 저는 조정 나올 때 일단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 트럼프가 22일 날에 이제 타임 매거진이랑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3, 4주 내에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때 이제 이야기 나오고 뭐 90일 유예 뭐 이거는 그 전에 나왔었으니까 3, 4주면 이제 한 달 정도 되잖아요. 4주면 이제 한 달이고, 그러면 5월 달 정도까지는 어떤 확정적인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제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협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관세 요번에 협상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왔고, 아마 대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들이 진행이 되겠죠. 미국 부통령하고 이제 인도의 총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올 가을까지는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틀이 이제 하나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그런 내용들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줄줄이 미국이랑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차근차근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임 매거진 인터뷰 중에 4월 국채 시장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뭐 별 걱정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관세를 일시 완화해 주는 거, 그러니까 90일 유예해 준 거, 이게 시장 달래기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의 통화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그가 계속해서 연락이 없으면 네가 먼저 전화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대답하기에 그러지 않을 거다, 그가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진핑이 전화를 자기한테 해가지고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약간 지금 상반된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 어쨌든 서로 이제 체면치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리더다 보니까 내가 먼저 전화했다 이러면 약간 찌그러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먼저 전화했다면 다급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서로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시진핑이 그가 이미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뭐 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되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뭐 딱히 뭐 그런 힌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구나 정도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요 X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론 머스크가 올린 겁니다. 로마에 이제 도착한 트럼프가 포스팅을 한 거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재포스팅을 한 건데,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쟁이 굉장히 이제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뭐 거의 끝나는 수준까지 와 있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전 합의가 조만간 있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의 트위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전 관련주들이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좀 크게 튈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죠. 뭐 HD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한 종목들이 있을 거고, 또 소형주들 중에서 보게 되면 뭐 SG라는 기업이 있고 뭐 대동기업 뭐 이런 것들 뭐 테마로 좀 엮여서 움직임이 빠르게 나왔던 것들, 최근에 약간의 움직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돌리는 위치에 있는데 시세를 한번 요 이슈로 인해서 뽑아낼지는 다음 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매매 아이디어로 요 트럼프가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최근에 트위터 올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황인데 시황을 얘기하는데 보면 트럼프 인터뷰 내용이랑 트럼프 이야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은 말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들썩들썩거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매크로적인 이슈 자체가 데이터적인 부분들은 딱히 우리가 우려할 필요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보이는 것도 사실 없어요. 지금 뭐 거의 한 6개월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PC가 살짝 높게 나왔던 거 말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금리를 뭐 인하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거였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것들은 트럼프의 이 관세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해소가 좀 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 매크로적인 부분에 데이터 디펜던트를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상에는 딱히 뭐 볼 것들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지표가 이렇게 돼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뭐 불경기다, 글쎄요, 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럴 우려감에 대한 리스크, 그 부분이 있고, 이제 GDP가 성장률이잖아요. 이제 GDP에 대한 부분들, GDP가 얼마나 이제 성장할 거냐 하는 그 전망치가 이제 하락으로 좀 수정되는 것들이 역시나 여기도 관세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거 해소되게 되면 미국 경기 괜찮은 겁니다. 소비가 위축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나왔던 것들, 그것들도 이제 관세 때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요거 해소되게 되면 괜찮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이제 잡히는데, 물가가 이제 요번에 이제 PC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PC가 발표가 되는데, PC에서 딱히 뭐 추정치대로 움직여 준다라면 앞에 CPI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물가는 좋다, 물가는 예상대로 잡혀가고 있다. 근데 이제 관세 우려감 때문에 이제 막 향후 뭐 2달 정도는 다시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5월달이나 뭐 6월달 정도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점점 2%라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면 연준에서도 뭐 관세 때문에 데이터를 더 봐야 돼, 이게 이 이야기를 갖다가 뭐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그걸 보면서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 5월 달에 나오는 4월의 물가지표, 6월에 나오는 5월 달 물가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진짜 우려감대로 경기가 꺾이는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더 심화하게 나오겠죠. 거기에 첫 번째 포인트는 고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용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탄탄하다 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지금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지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고용이 만약에 무너진다,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든지, 고용을 하려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투자를 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뭐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실업자 수가 만약에 급증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진짜 이제 불경기의 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막 새로운 사람들을 막 뽑아다가 일자리에 앉히기에는 뭔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지켜보겠어.
라는 관점에 고용이 지금 약간 지체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업자 수가 막 급증을 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어 하고 막 잘라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불경기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사람들이 고용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데이터상은 그렇죠. 그런데 뭐 관세를 많이 때리고 막 물가 올라갈 것 같고 뭔가 이 불확실한 상황이 생기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you are fire 이러면 잘려 나가는 거예요. 한 달치 월급, 두 달치 월급 받고 끝입니다. 그럼 그들이 새로운 잡을 구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이빙이 있어야 되죠. 뭔가 저축된 게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려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돈이 있지만 뭔가 내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겠다.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의 소비가 좀 줄어드는 거. 그 정도까지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고용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난다. 연준에서도 그래서 고용 데이터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가면 될 것 같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트럼프 말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시황을 확실하게 포인트를 딱 잡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요게 이제 다음 주에 뭐 데이터 나올 것들, 요거죠 이제 뭐 고용,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9일 날 나오고 30일 날에 이제 PC가 지난달에 그 추정치보다 위로 튀었기 때문에 요게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 과연 예상치대로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요번에 봐야 될 것 같고 그 예상치대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오죠. 요게 이제 실업자 돈 받는 거, 그거 청구 건수인데, 요게 이제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은 좀 전에 앞에 얘기 드렸던 그 내용들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트위터 중에 미국의 그 슈퍼개미들, 뭐, 트레이딩 엄청 잘하시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의 트위팅을 해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X죠 트위터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마크 미너비니라는 사람의 트위터인데 어저께 이제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충 내용은 요 위의 내용들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기술적인 포인트와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얘도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그널에서 이런 변화가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보는 그 저항단은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게 아직은 확실하게 바이 시그널로 돌아선 건 아닌데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는 그 긍정적인 얘기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얘기하는 포인트인데 어떤 내용이냐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보면 요 자료들을 이제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코노미스트라고 요 책자가 있거든요. 요 이제 잡지 같은 게 나오는데 보시면 4월 5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루네이션 데이라고 해갖고 이제 망쳤다. 뭐 망한 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글로벌 경제에다가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뭐 부정적인 기사를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요것도 이제 케아스를 일으킨 해가지고 The Age of 뭐 이거 우리나라 발음으로 카오스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거를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 트럼프 사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림 다들 아시죠? 요것도 이제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이제는 1361일 남았다. 트럼프가 이제 저기 임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났는데 요 정도 남았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담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마크 미너비니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 전반의 붕괴 가능성 이거를 갖다가 이런 표지 기사로 세 차례 게재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식의 어떤 표지를 갖다가 또 게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여론이 이런 수준의 비관적인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 경험상 거의 바닥이 다가왔다는 신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종종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길래 재밌어서 이거 이제 가져와 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우리 이제 하락장 오면 진짜 세상 끝난 것처럼 막 둠스데이처럼 그것도 하락장 한참 지난 이후에
막 폭락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막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또 시장 잘 올라가고 있으면 막 여기저기에서 막 설레발 칩니다. 그죠? 뭐 3천 간다, 4천 간다, 막 대통령이나 저기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뭐 지수 뭐 3천, 4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그때가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는데 결국은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슈는 뭐 계속해서 뭐 관세 협상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척이 있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고, 미국 PCE 발표, 물가지표랑 고용, 여기가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냥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한미 간의 이제 관세 폐지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 중이다. 뭐 서두르지 않고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6월 3일이 이제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협상에 대한 키를 그들이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놓고 요 정도 안에서 이제 협상하기로 했는데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이렇게 가고 거기서 수정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관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엄청 바쁠 겁니다. 저기 누가 대통령이 되냐, 어느 정부가 대권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놔! 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직원들이 막 열심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놓고 협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대선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인도 총리하고 부대통령하고 협상한 내용들이 나온 기사들 내용을 봐도 뭐 가을까지 이제 협상을 완료하는 쪽으로 틀을 잡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진짜 뭐 이거 해주세요, 응 알았어, 이게 안 되잖아요. 뭐 한두 가지 서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이야기하고 합의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가에 따라서 뭐 무역 관련된 부분들, 관세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실적들이 나오는 기업들,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 보자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올라갔던 게 그 한화 솔루션 같은 거 턴어라운드 기업인데 주가가 이제 저항을 돌파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며칠 만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조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추정치보다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확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버리고 있고, 요번에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잘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한 날은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 못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요일날 좋은 흐름이 나왔죠. 결국은 실적 좋은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전망치도 괜찮은 것들은 사야겠구나 라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작은 종목단 매매 관점으로는 대선 테마에서 나오는 그 정책주들 지금 순환 계속 돌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각 그 유력한 대권 주자들의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우리나라도 이제 SNS 정치를 하는 거죠. 트럼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그에 따라서 조금 짧은 매매들 비중을 좀 적게 하셔가지고, 내가 실력이 좀 안 된다, 경험치가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낮춰서 그냥 적은 금액으로 그냥 재미 보는 정도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좀 안 좋겠지만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뭐 적은 금액 뭐 그런 것들 해보시고, 손절도 깔끔하게 또 잘라내기 편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적으니까. 보통 손절이 안 되는 분들은 금액이 너무 커서 안 되는 부분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정도 수준에서만 지금 하시고, 대선 테마 막 우리 그 계엄 나왔을 때 이제 탄핵 정국 가니까 대선 테마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이미 주가가 막 10배씩 올라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벌써 그 탄핵 선고일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전부터. 그죠? 이게 디데이다. 지금부터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짧게 올라가는 정책주들 위주로 보세요라고 했고, 정책주들이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돌면 기존에 뭐 한두 개만 가는 게 아니죠. 계속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올라가려고 하면 수급이 일로 쏠리니까 여기는 조정을 받고, 또 여기가 가면 여기가 조정을 받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쫙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잘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같이 움직임이 있는 게 뭐 AI다 보니까 퓨리오사 같은 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요것도 이제 좀 끝물이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로 추세 살아있는 것들 해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난주는 ABL 바이오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주가가 선반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시세가 대단하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요일부터 해서 30일까지 다음 주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기사들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종목들 또 튀어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추세 훼손되지 않았고, 단기 추세 뭐 그런 것들은 뭐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다라면 볼만한데, 요것도 요 대선도 매매 관점, 요것도 매매 관점이 일정이 일단은 지나가는 것들은 좋은 얘기들 나오면 튀어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시즌이면 바이오 실적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대선 관련주들, 이거는 테마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건데, 물론 그 안에도 실적이 탄탄하고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높은 구간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저가 매수해서 요번 모멘텀에 따라서 좀 수익을 내겠다, 가능합니다, 전략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진짜 뭐 매매 관점 말고는 길게 보지 마세요.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장애 요인이 돼요. 그리고 특히 실적이 좋은 것들이 잘 가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저걸 왜 사요? 그죠? 뭐 조선주들 막 하루에 10%씩 막 뽑아주는데, 그러니까 요쪽이, 우리나라는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쪽 잘 못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시속 게임을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조선, 방산,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엔터주들 금요일 날도 괜찮았다, 그죠? 엔터주.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들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신재생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요거는 보니까 수소 관련주들도 갑자기 움직임들이 나오던데, 수소는 지금 수소를 만들 때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뭐 어디 과학 채널에서 나온 거 보니까 수소를 뭐 햇빛으로 만드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뭐 그 기술이 개발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도 한번 부각을 받지 않겠냐,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요거는 수소 신재생은 하나솔루션 말고는 사실 실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실적적인 부분들 한번 잘 챙겨서 확인을 해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음 주는 우리 가족분들은 조선, 방산, 반도체, 뭐 엔터, 그 다음에 저기 실적 좋은 것들 있죠. 앞으로 실적이 나올 때 기대가 되는 것들. 조선도 기자재 쪽 생각해 보면 이게 조선 중공업들이 다 잘 나왔는데 기자재가 나쁘게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 발표 안 한 그 기자재 기업들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해서 약간 분산해서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고요. 조선 섹터 말이 많습니다, 그죠? 이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요번에 MRO 해갖고 하나 했잖아요. 하나오션에서.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래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게 뭐 10% 이상이라는 소리잖아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이 MRO 사업이 대략 한 60조 시장인데 뭐 우리나라가 다 가져오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큰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10%라고 했을 때 1조의 매출을 만약에 땡겨온다. 예를 들자면 뭐 중공업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하나오션이 1조의 수주를 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 겁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봤을 때는 이거 캐시카우가 계속 군함은 수리를 하고 뭐 이렇게 도크가 비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될 거거든요. 한번 쫙 수주하고 나면 끝, 이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백 대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시장이 하나의 캐시카우로 꾸준하게, 시크니컬 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이클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락 사이클에도 뭔가 캐시카고 하나 딱 들어와 준다 하면 부산업은 그동안 하락 사이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막 나거나 안 좋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는 이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 사업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수익률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좀 크게 볼 수 있는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군 건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확실성은 있죠. 근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주가는 상승하기가 어려운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실적 기존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실적 4년간의 뭐 어떤 도크를 꽉 채워놓은 어떤 수주를 받아놓은 잔고에 더해서 주가를 플러스로 우리가 뭐 밸류에 대한 플러스를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요 포인트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요 정도면 요 정도의 밸류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라고 가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더 찍히기 전까지는 이거 그냥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의 주가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너무 많이 올라 있다 생각되시면 뭐 반도체주들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것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산해서 넣는 데 있어 가지고 비중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 좀 넣으시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뭐 바닥주에 있나 저 3만 뒤에 있나 추세 꺾여 가지고 밀리면 손절은 어차피 날려야 되는 거면 뭐 바닥주에 있는 거 샀는데 뭐 안 좋아지면 손절 날려야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저는 일단은 신고가 만들어 놓은 거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수급적인 내용들 기관이나 외인들 사는 포인트가 변화가 없이 추세 유지되면 매매 관점으로 조선 섹터나 기자재 쪽 뭐 이렇게 기자재는 실적 발표까지 단기로 좀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보다 강한 곳에 이제 중점을 둬라 이 이야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그 다음에 종목의 차트하고 놓고 이것보다 훨씬 강한 것들 보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요번에도 역시나 조선 섹터들 더 강한 흐름이었는데 시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부분들을 보면 항상 시장이 빠져서 반등 나올 때는 지수보다 강한 쪽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밸류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나는 보고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 좋은데 잔잔하게 좀 천천히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 쪽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뭐 바닥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큰 손해 없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경계감을 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현금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투자를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라면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여러분들 이번에 좀 잘 챙겨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 다음 주도 꼭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혼자 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8.15 모니터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시장을 함께 읽고 실력을 쌓아가는 실전 투자자들의 공간 8.15 모니터 카페입니다. 이제 믿고 함께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8.15 모니터 가족들과 함께라면 매일 시장이 든든해집니다. 전문가들의 강의와 칼럼도 모두 무료로 드리고요. 카페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보시죠.